동윤의 아버지인 동화는 형주 남군 지강현 출신인데 본래 가문의 선조들은 익주 파군 강주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선조들이 어떠한 연유로 형주로 건너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마렵에 동화가 가문 사람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옮겨가 본관인 익주 지역으로 돌아왔고 당시 익주를 다스리던 유장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화는 능력도 뛰어난 데다 성품도 훌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화는 솔선수범하며 검소하게 지내고 법을 어긴 자들을 엄정히 다스렸기에 호족들은 동화를 꺼려하여 유장에게 그를 좌천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동화는 유비가 익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중용되었고 제갈량과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제갈량은 나중에 승상이 된 뒤 휘하 관리들에게 동화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칠 정도로 동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입지를 잘 다진 아버지 덕분에 동윤은 유선이 태자로 책봉되었을 때 태자를 수행하는 태자사인에 임명되었다가 곧 태자사마가 되었고 이후 유선이 황제가 되자 황문실왕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동윤이 만약 아버지와 가문의 후광만으로 그 자리에 올랐더라면 거기서 끝이었겠지만 그는 공명정대함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평소 유선의 나이가 어려 일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기에 북벌을 나서며 동윤에게 궁궐의 일을 맡깁니다. 당시 제갈량은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은 선제께서 폐하께 남긴 인물들로 국가의 대사를 상의하고 충언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궁궐 안의 일들은 크고 작음에 구분 없이 그들에게 자문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득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덕을 흥하게 하는 말을 얻을 수 없다면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의 태만함을 꾸짖어 그 허물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갈량은 동윤을 시중으로 승진시켜 호분 중랑장도 겸임하게 했기에 동윤은 황궁을 수비하는 근위병을 총괄하게 되었고 평론을 건의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일도 동윤이 전부 독자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동윤은 항상 일을 함에 있어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유선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선의 후궁의 수는 12명이 넘지 않았으며 유선이 궁궐 안에 비인의 수를 늘리려 하자 이미 수가 충분하기에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유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윤의 이러한 행보로 유선은 동윤을 더욱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선이 점차 성장하여 눈치가 빠르고 아첨을 잘하는 환관 황후를 아끼게 되었을 때도 동윤은 항상 바른 안색으로 유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였고 황후를 불러서 갈궜기에 황후는 동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쁜 짓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환이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 동윤은 안에서 황제를 여러 해 모시고 황실을 보좌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그에 걸맞는 자귀와 봉토를 내려 공로를 포상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나 동윤은 끝까지 사양하였으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윤이 비위, 호재와 함께 연회를 열어서 한바탕 즐길 계획을 짰는데 마침 그때 동해라는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낮은 인물이 동윤을 찾아와 인사를 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타이밍이었던 만큼 벌써 밖에는 연회 장소로 가기 위한 수레가 준비되어 있었던 데다 비의, 호재 같은 고위 관리들이 동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동해는 동윤이 계속 자신을 접대하자 불안해하며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동윤은 본래 내가 나온 목적은 선비들과 환담을 하기 위해서였소. 지금 그대는 벌써 자신을 굽히고 나와 대화를 나누려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네를 두고 연회에 간다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오. 라고 말한 뒤 준비된 수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는 동해와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에 비위와 호재도 수레를 멈추고 가지 않았다고 하니 동의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했겠지만 동유는 이처럼 자신의 아래 선비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고 겸허하고 정직하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동유는 비위와 함께 나란히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앞서 동윤이 태자사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비위도 함께 태자사인에 임명되었고 유선이 제위에 오르자 똑같이 둘 다 황문시랑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윤과 비위는 은근히 라이벌 구도로 비춰지는데 관련 일화를 보면 동윤 입장에서는 안습하게도 비위의 압승입니다. 어느 날 허정의 자식이 죽어 동윤과 비위가 함께 장례식에 갈 채비를 갖춥니다. 이때 동윤이 아버지 동화에게 수레를 청하니 동화는 뒤쪽이 열려있는 많이 오래되고 작은 수레를 건넸고 이에 동윤이 타기를 꺼려했으나 비위는 거리낌 없이 바로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 제갈량 등 다른 인물들이 먼저 와 있었고 그들의 수레가 매우 화려한 것을 본 동윤은 자신이 타고 온 수레가 그에 미치지 못하자 안색이 좋지 못했지만 비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레를 몰았던 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들은 동화는 동윤을 불러 나는 늘 너와 비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후로 내 생각은 분명해졌다 라고 말하며 동윤을 질책했다 합니다. 또한 비위 열전에 따르면 비위는 머리가 매우 좋아서 책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그 뜻을 바로 이해하였고 그 속도가 남들보다 몇 배에 달했기에 일을 함에 있어 빈객과 먹고 마시며 놀면서 해도 일이 밀리지 않았는데 비위를 대신하여 상서령이 된 동윤은 열흘 만에 업무가 밀리고 실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에 동윤은 탄식하며 사람의 재능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여전히 여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실제로 과로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윤은 상서령이 된 지 2년 뒤인 연희 9년에 눈을 감았는데 총나라 사람들 중 동윤을 추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윤을 대신하여 진지라는 인물이 시중이 되자 이때부터 환관 황후가 정사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는 곧 총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시초가 되어 환관이 권력을 쥐고 흔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선은 동윤이 죽은 뒤 그를 더욱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동윤의 후임으로 들어온 진지는 바른 말만 했던 동윤과 달리 유선에게 아부만 하였기에 동윤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고 동윤에게 갈굼을 당해 원한을 가졌던 황후가 중간에서 동윤을 비방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윤의 뒤를 이어 여애라는 인물이 상서령이 되었는데 다행히 여애도 비위처럼 매우 똑똑했는지 그 이후로 각종 사무가 밀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빈객들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훗날 동윤의 손자 동갱은 진나라의 파서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윤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